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규제 완화 발표 나오고 어떠한 반응들이 시장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한데 마침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체크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말고 여러분한테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규제 완화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사를 보면은 이제 들썩 아니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 발표 시장 뭐 반세 들썩 하잖아요. 실제로 정말 들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론사예요. 유튜브. 여긴 들썩거리죠. 컨텐츠가 쏟아져 들어왔으니까. 좀 나눠서 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늘어날 테니까 컨텐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게 들썩하는 거지 시장은 들썩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요번에 느낀 거 몇 가지 좀 일단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이 며칠 사이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알고 있는데 워낙 힘든 분들이 많아서 조금 힘들어 하세요. 조급한 마음도 생겼을 테고. 그래서 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면은 이게 네이버 뉴스 1월 5일자인데 전부 다 이거예요. 뭐가 풀렸다. 규제가 해지됐다. 뭐도 풀리나. 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더 풀어달라. 요런 거. 보이시죠? 이거 보면은 규제 풀렸다는 게 절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규제를 푼다. 그리고 깡통 전세가 메인 테마예요. 이렇게 묶어보면 좀 감이 오세요. 근데 깡통 전세 문제도 주택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사면 안 되고 전세로 들어가야 되니까 전세 수요는 없고 매매 수요는 없었는데 시장이 망가지니까 시장이 박살나면서 같이 나가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게 이슈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로 잠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정권 때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를 때 뭘 했죠? 부동산 규제를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팩트예요. 엄청 열심히 부동산 규제를 했는데 가격이 잡혔나요? 잡히지 않았죠. 왜 안 잡혔냐면 제가 봤을 때 컨트롤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일단 올라가기 시작한 그 떠난 열차를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사람들한테 야, 집 나중에 사도 돼. 집 사지 마. 지금은 전세 사러.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너무 잘못된 정책을 많이 발표했다는 게 제 의견이지만 그거를 떠나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거를 잠재우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건 지난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부동산 정책을 잘했으면은 중간에 꺾이고 일찍 정상화가 됐을 거란 뜻보다는 그건 정말 신의 영역이에요. 왜냐면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공급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대충 파악이 돼요. 물론 취소 물량도 있고 또 사람들이 어디에 공급하는지를 따로 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를 수도 있지만 수요 같은 경우엔 정말 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집을 살지, 얼마짜리를 살지, 어디에 몇 개를 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데이터가 나오는 연봉이 3천밖에 안 되더라도 아버지가 은행장이나 의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집에 재산이 몇십 몇백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집은 흙수저인데 연봉이 얼마 안 되는데 뭐 비트코인을 잘했다던가 아니면 정말 레버리지를 잘 땡겨 쓴다던가 그래서 사는 분도 있기 때문에 통계가 딱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정권에 수요가 붙어서 가격이 올라갈 때 그 수요를 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길이 없죠. 근데 이건 있죠. 제대로 잡으면 오른 다음에 장기적으로 안정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올라갈 때 잘못하면은 더 올라가게 하거나 아니면 올라간 다음에 꼬꾸라지게 할 수가 있죠. 올라가다 꼬꾸라지게 하면은 부작용이 되게 심해요. 물론 이걸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락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들은 시장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공급의 주체도 아니고 수분양을 받을 것도 아니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보시면은 역전세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월세 가격에 녹아나고 있고 역전세에 녹아나고 있어요. 세입자분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월세가 2배, 3배가 올랐어요.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월세 올랐죠? 근데 물가 올랐잖아요. 근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이 답이 나와요. 월급은 똑같이 300인데 월세가 150에서 250으로 오르고 좀 심했나요? 내가 월급이 500인데 월세가 150에서 300으로 올라요. 그럼 200 남았는데 물가까지 올라요. 그럼 이 사람이 가처분 소득이 어디 있어요?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세입자분들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매매가만 보지 말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맘 편하게 지내는가. 지금 맘 편한 사람 없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환호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죠. 근데 그건 인간 사는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맞는데 실제로 열어보면은 웃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건설사한테 독려했으면 대박이거든요. 야, 지어. 분양 다 될 테니까 마음껏 지어. 너네 미분양 나올 때까지 지어. 그러면 막판에 미분양이 무지하게 나거든요. 그럼 주택시장의 안정이 찾아와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짓게 하고 가격이 계속 상승할 때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면 매매가랑 전세가가 벌어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매매가가 뭐 그러면 여러분 안 좋겠지만 4억, 5억, 6억, 7억, 8억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다 집을 사요. 사람들이 다 집을 사니까 신축도 많아져요. 왜냐면 분양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전세를 택해요? 전세 별로 안 택해요. 그러면 집값이 막 7억, 8억을 가도 10억을 가도 전세가가 3, 4, 5억이에요. 높아봤자 5억.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값이 10억이고 전세가가 5억이면 역전세가 쉽게 나요? 쉽게 안 나요. 집을 살 사람이 충분히 사게 하면서 건설 경기를 돌려서 공급을 충분히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주택 가격은 올라요. 근데 전세 가격이 안정이 돼요. 그럼 나중에 월세가 올라요, 못 올라요? 월세 절대 못 올라요. 전세가 있는데 월세가 못 올랐다는 게 대한민국 역사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 월세가 안 올랐죠. 전세가율 안정하죠. 역전세 안 나죠. 매매가 좀 높아져 있잖아요. 이게 낫지.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역전세에다가 여러분 지금 자기 일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지 역전세 당하신 분들 지금 잠도 안 와. 이거 사람이 당할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부랑 같이 임대인만 욕하고 있어요. 시스템의 문제가 뭔지는 몰라요. 당연히 임대인 욕먹는 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잘못된 표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이미 잘못된 거기 때문에 완화책을 펼쳐도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완화책을 펼치고 규제를 풀고 해도 수요가 다시 들어올지 말지는 신의 영역이에요. 물론 통계를 봤을 때 지금 이 정도면은 좀 쉬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부분이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거래량이 서울이 5천 건, 6천 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과거 데이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천 건, 6천 건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서울은 1년에 5만 건 이상 공급을 해야 돼요. 이게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지금 한 달에 거래가 800건 될까 말까예요. 600건은 넘어요, 이제. 조금 올라간 거예요. 600건에서 20, 30%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 30% 올라봤자 의미가 없어요. 저번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달 벌이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13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옆에가 막 대박, 와, 너 월급, 너 연봉 30% 올라갔네. 대박이네. 한턱 쏴라고 하면 한 대 쥐어받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하고 이거저거 다 풀어줬으면 거래량이 좀 늘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항상 그래왔어요. 거래량을 늘 건데 시장에 정부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작용들을 줄이고 싶은 건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거기까지 수요가 살아날지 말지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 완화 효과는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완화 효과를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구축, 문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문이 늘어난 양이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월급 100에서 130.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지만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기에는 약간 아직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문의는 늘어났다. 자, 그럼 거래는 늘어났냐? 거래 늘어난 거 맞아요. 확실히 거래는 늘어났는데 이것도 중개사님들이 체감할 정도로 늘어난 게 아니에요. 어디 거래했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어디 거래했더라고 얘기할 정도고요. 그 거래 금액도 아직 뭔가 바닥을 다진다는 느낌만 있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중에서 나중에 집에 내가 입주할 계획이 있는 분들 중에서 진짜 저렴한 거 있죠. 그거를 조금 사가는 정도예요. 옛날에 규제 때문에 못 사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사는 분들은 지금 극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효과가 미미해요. 그나마 가시적인 효과는 어디 있느냐? 둔촌주공은 진짜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본계약으로 다 사람들이 태도가 변했어요. 고민하다가 두 가지 효과가 나와요. 본계약으로 가겠다가 나왔고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청약했는데 라고 나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둔촌주공에 여러분 지금 금매가 14억짜리가 있어요. 추가 분담금이 1억 9천 얼마가 붙어 있을 거니까 16억짜리거든요. 이분도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분양 시장은 확실히 반색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축, 입주 시장은 똑같아요. 입주 시장은 전혀 힘을 못 써요. 전세가가 아예 못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준 거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늘어난 건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 공급이 있는 지역은 지금 여기 해당이 안 돼요. 힘을 못 써요. 물론 아예 없던 거래량에서 조금 거기서 늘어난 건 맞아요. 왜냐면 미리 사놓는 거니까. 근데 차라리 구축 시장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공급이 있는 지역은 지금 효과가 아예 없다시피 할 정도고요. 구축 있죠. 공급에서 좀 먼 곳들은 거래량은 늘고 있으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 시장은 반색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분양한 곳들은 앞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 분양가를 조금 더 자유롭게 측정을 해도 수분양자가 좀 늘지 않았을까라고 반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를 봤을 때 분양 시장엔 효과 오케이. 공급이 있는 구축 시장은 정말 잘 모르겠다. 그리고 공급에서 멀어져 있는 구축 시장은 효과가 나오고 있는 초입 단계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 정도예요.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규제 완화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시장이 안 좋고 요새는 이제 미디어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이제 되는 거죠. 갑자기 컨텐츠 양이 늘어나는 거죠. 아, 규제를 풀었다. 앞으로 다 풀었다. 대못을 다 뺐다. 영상에서 여러 번 정리해드렸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대못을 다 뺐다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헤드라인에 적는 이유가 뭐예요? 뭘 규제를 다 뺐다는 거죠? 물론 거짓말은 아니네요. 왜냐면 본인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18년 기준이다. 규제가 2017년도부터 심해졌거든요.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대못을 다 뺐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지만 국민들 정서상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는 지난 정권 이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참 멀었죠. 다시 얘기해서 정부는 약간 반응을 보면서 살살살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정도고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딱 나오는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직 정말 시기상조라고 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